네, 안녕하세요. 학폭톡 유튜브의 저는 장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학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운동에도 준비 운동이 있듯이 어떤 사건을 딱 맞이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모르면은 중요한 골드타임이라고 하죠. 그걸 놓치게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폭톡 카페를 매일 보는데, 변호사님도 매일 보시죠? 예, 네, 매일 이제 보고 댓글도 있습니다. 달아주시고 칼럼도 써주시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그거예요. 학폭을 당한 부모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디서부터 신고를 해야 될까요? 라는 그렇죠. 질문입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혹시 생각하시는 프로세스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네. 항상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준비를 이제 제대로 하기도 전에 사건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들이 네. 많습니다. 나와 관련된 일도 그런데 실제로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또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북이 나면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네. 도둑이 들면 112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학폭을 당해도 이제 신고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실장님께서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112, 119 말고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간첩 신고 123. 네, 요 정도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폭 관련된 경우에도 이런 신고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117. 117. 예,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및 센터에 네. 예. 이제 먼저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에게도 이제 피해자 부모 또는 친구가 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바로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긴급 분리 조치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때 담임 선생님들의 경험에 따라서 좀 후속 조치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담임 선생님은 이제 대응을 좀 늦게 한다 싶으시면 가끔 이제 가해자와 이제 피해 학생을 같은 공간에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분리를 정식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변호사라든지 네.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담임 선생님께 필요 사항을 요청할 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간단하게 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도 상담하셨겠지만 아기가 학교를 하고 오면 4, 5시잖아요. 근데 4, 5시에 와가지고 멍이 들어있는 거죠. 밤에. 네. 그러면 이제 엄마 마음에서는 내가 저녁에 전화를 해야 될까?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 될까? 담임 선생님한테 언제 얘기해야 될까? 이런 게 막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편의점도 24시간인데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알게 된 즉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방을 생각해서 좀 다음날 하거나 다다음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그날 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저는 가급적 일단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라고 말씀드리셨고 처음에 얘기하셨던 골든타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네. 이제 증거 수집이라든지 아이의 진술이라든지 불특정하고 정제되지 않은 자료나 증거에 의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 학폭을 당한 아이를 좀 진정을 시키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아이에게 차근차근 사건의 경위를 들어야겠죠. 근데 아마 이제 이 경위를 듣고 이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하교를 하고 난 보통 다음날 직후에 바로 이제 아침에라든지 앞서서 말씀드린 절차들을 다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네. 뭐 이제 아이가 좀 진정이 빨리 됐다라고 하면 바로 진행해도 되지만 저는 우선은 아이에게 정서적인 케어가 먼저고 그 네. 뒤에 이제 아이에게 좀 상황 설명을 듣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 방향 설정이 또 가능해집니다. 네. 간혹 이제 왜냐하면 학폭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네. 이 증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신고만 한다고 하면 또 오히려 또 상처받는 결과를 또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신고 절차에 대한 어떤 세분화된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학폭 관련해서 피해를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괜히 별것도 아닌데 신고를 해서 맞습니다. 일을 크게 벌리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는 학폭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니면 어떡하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또 의도치 않게 왕따가 되거나 맞습니다. 뭐 은따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판별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부모님은 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내 아이가 정말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 맞습니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사람이 보통 말을 하면서 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많이 알고 계신 변호사님한테 또는 학폭도 카페에다가 또는 저희 댓글에다가 아니면 제3자 물어보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 정확하게 네. 해주셨는데 학폭톡에 일단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정말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 사례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그 학폭을 실제로 진행해 보신 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서 이런 절차를 갔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셔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어떤 학부모님은 거의 준 전문가가 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저도 놀랄 정도로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또 적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아이를 당연히 먼저 케어해 주신 네. 뒤에 좀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을 하고 주변 사람분들 그리고 네. 변호사분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학부모의 마음으로 서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하는 건 있는데 저도 학폭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객관적이지 못한 어떤 조언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피해 사례를 올리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가해자 잘못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변호 쪽에서 항상 하는 말이 두 군데의 말을 꼭 들어봐야 된다. 너무 이런 말 중요해요. 맨날 하시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이가 아무래도 다쳐서 오게 되면 객관화의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내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차분하게 아이를 다독여준 뒤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폭도 저희 칼럼에서 그 주제 중에 하나인 신고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라는 거를 쭉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리해보자면 117,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 네. 그다음에 아이하고의 어떤 진솔한 대화를 네. 통해서 상황 증거를 다 준비해 놓으시면은 더 빠르게 절차를 밟아가시고 아니다라면은 한 번 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리마인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고 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 신고만 하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신고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학폭 토배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올려놓으셨던데 보통 30일 이내에 네. 이제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확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 간에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주변 학생들의 진술 그중에서 유리에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시면 좋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진단서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진단서 안의 내용도 이제 좀 잘 써지면 좋겠죠. 네.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라도 더 수집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전문가에게 갔을 때 후에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증거들을 미리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확보해 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CTV도 사실 누군가한테 보여달라고 안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또 보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건 추후에 오늘 네.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좀 참으셨다가 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영상을 쫙 찍어서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건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